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다우지수 홀로 하락 마감했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상승 마감했는데요. 이날 미국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비가 부진하게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2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1.9% 하락한 것으로 발표됐는데요. 이따른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인 발언도 시장 투심을 짓눌렀습니다. 이날 미 10년물 국채 금리도 1.7%에서 1.79%로 뛰어올랐고 또 달러 인덱스는 95선까지 레벨을 높였는데요. 유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무력 긴장 충돌감에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WTI가 2% 넘게 오른 배럴당 83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브렌트유는 런던 시장에서 장중 한때 배럴당 86.71달러까지 오르면서 3년 들어 최고치를 터치했습니다. 유럽 주요국 시장도 일제히 하락 마감했는데요. 오늘 중국에서는 깜짝 금리 인하 발표 소식도 있었습니다. 네, 미국은 오늘 마틴 루터 킹 데이로 휴장을 하죠. 주식시장은 문을 닫지만 또 선물시장은 거래를 계속하기 때문에 오늘은 더욱더 좀 여유 있게 많은 정보를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1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신세계 리턴즈는 주말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네, 월요일과 화요일 출연하시는 선경 선생 마스터님께서는 이번 주 일요일 밤 9시 30분에 일봉 매매 기법에 대해서 알려주실 예정이고요. 또 금요일에 출연하시는 골드도치 마스터님께서는 이번 주 일요일 낮 1시에 눌림목 추격 매수 공략 기법에 대해서 무료 특강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참여 방법 궁금한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해외 선물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으로 문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신세계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네,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내용들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모두 해결해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코너를 따로 마련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내용 흐름에 맞춰서 질문 다뤄드릴 예정이니까요. 1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선경 선생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견 선생 마스터입니다. 한 주가 굉장히 또 가파르게 빨리 지나갔네요. 오늘 마틴 루터 킹 데이라서 좀 편안하게 여러분들하고 깊은 얘기, 깊은 정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알차고 즐겁게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0시 54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마틴 루터 킹 데이 휴장에 따라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골드는 달러와 약세에도 긴축적 통화 정책에 따른 국채 금리 상승에 보합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일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공급 둔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로 FX는 미 금리 인상 가속도 전망에 국채 금리가 상승하며 유로화 대비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오늘의 주요 이슈 짚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나스닥과 관련한 외신 기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가져온 외신 기사 제목은요. The Fed is about to see a lot of new faces. What it means for banks, the economy and markets입니다.
현지 시간 16일 CNBC가 보도한 기사인데요. 미 연준의 새로운 얼굴들이 여러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여 금융시장과 통화정책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백악관 소식통에 따르면 연준에는 3명의 신임 이사와 신임 부의장, 또 신임 감독 담당자와 2명의 신임 연준 총재 등이 합류할 예정인데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14일 세라 블룸 레스킨 전 재무부 부장관을 연준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으로 선택하고 리사 쿡 미시간 주립대 교수와 또 필립 제퍼슨 데이비슨 칼리지 교수를 각각 연준 이사로 지명을 했습니다. 7명의 이사진 가운데 3명이 바뀌는 것이어서 외적으로는 큰 변화로 보이지만 연준의 관찰자들은 이 정책 측면에서는 크게 달라지는 점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새 얼굴 중에서는 금융감독을 책임지게 될 레스킨이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규제 강경파인 그녀는 실질적으로 정책에 얼마나 규제가 이어질지 지켜볼 대목인데요. 크리시나 구하 경제학자는 레시킨의 인준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논란은 기후 정책을 둘러싼 부분이 될 것이다 라면서 과거의 녹색 전환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연준의 통화와 또 규제 정책 실행에 대해서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3명의 새로운 이사진이 비둘기파적인 입장을 고수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40년 만에 최고치로 오른 인플레이션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에 묻힐 가능성이 크다라고 CNBC는 전했는데요. 한편 연준 이사로 지명된 쿡과 제퍼슨 교수는 모두 흑인으로 특히 쿡 지명자가 상원 인준을 통과하게 된다면 연준 108년 역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연준 이사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라는 내용의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네, 보다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는 마스터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또 오늘이 월요일인 만큼 지난주 시장 복귀와 함께 또 이번 주 시장 이야기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지난주 시장 복귀 잠깐 좀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PPT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 사실은 중국 지표가 일단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 11시에 중국 GDP하고 중국 산업 생산 이 두 가지가 일단 발표가 됐는데 일단 내일도 제가 중국 관련 그리고 홍콩 관련 경제 시장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 화요일도 제가 마련을 했는데요. 요거 일단 잠깐 조금 보시면 네. 중국 GDP가 지금 4.0% 전년 대비입니다. 전년 4분기 대비 4.0%로 시장의 예상치보다 살짝 상회를 했고 산업 생산도 4.3%로 일단 조금 상회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 항생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생이 오늘도 좀 많이 빠졌습니다. 하락을 좀 했고요. 중국 GDP나 아니면 산업 생산 같은 경우에 예상치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표 값들이 중국 시장이나 홍콩 시장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된 모습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건데요. 오늘 매매하셨던 분들은 이유는 뭐냐면 너무 낮게 했습니다. 예. 처음부터 기대치가 굉장히 낮았던 거죠. 처음부터 기대치가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우리 중국 지표가 예상치보다 올라도 항생이 계속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주요 지표를 제가 조금 3가지 말씀을 드린 다음에 다음 챕터에서 차트 보면서 저번 주 복귀를 제가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주 지표는 그렇게 많이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들은 크게 보이지 않고요. 수요일 날 건축 승인 건수, 그리고 목요일 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목요일 날 또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지수가 있는데요. 제가 수요일 건축 승인 건수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해드리면 건축 승인 건수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어떤 건물을 짓는다, 누가 건물을 짓는다고 할 때 이 승인이 몇 건이나 됐느냐를 나타내는 지표고요. 당연히 경기가 좋고 경제가 좋다라고 하면 건물이나 건축물도 많이 짓겠죠. 따라서 건축 승인 건수가 높아지면 경기 활성화, 건축 승인 건수가 낮아지면 경기 비활성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라고 하면 실업수당입니다. 우리도 우리나라에서도 직장 그만뒀을 때 실업수당을 받을 수가 있죠. 신규 실업수당이 어느 정도 건수가 늘었는지, 만약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었다라고 하면 실업 상태에 있는 신규 실업자가 늘었다는 얘기고요. 낮아지게 되면 신규 실업자가 낮아지지 않았다는 거니까 높아지지 않았다는 거기 때문에 경제의 그 경기 활성화의 지표로서 삼으실 수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가 있는데 요거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거고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를 아시더라도 이게 뭔지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필라델피아라고 하면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및 제조업 공업단지입니다. 따라서 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런 쉽게 얘기해서 산업단지의 지표를 삼아서 얼마나 더 오르고 내리는지, 혹시 뭐 주식 삼성전자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고 해서 굉장히 조금 유명한 지수가 있죠. 그래서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지수가 목요일 날 있으니까 이거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골드매매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 지난주 복귀하고 이번 주 전망을 같이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나스닥 지금 주봉을 좀 보시면, 주봉을 좀 먼저 볼게요. 어차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많이 흔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스닥 일단 주봉을 보시면 제가 이 주황색 그 동그라미들을 계속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나스닥은 현재 지속적인 상승으로 일단은 가고 있는데, 어떻게 간다? 기술적으로는 21선, 주봉상 21선을 터치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의 흐름을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쪽 동그라미, 다섯 번째 동그라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동그라미에서 일봉상 21선을 터치를 했고, 종가상 21선 위에 있기 때문에 17,000대를 향해서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일단 드렸고요. 16,767.50포인트까지 일단은 오른 다음에, 사실은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면, 자, 21선을 이때도 일단은 터치를 했습니다. 저번 달에 터치를 했는데, 1월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1월달 나스닥 일봉 차트 잠깐 볼까요? 네. 자, 나스닥 일봉 차트를 잠깐 보면 여러분들도 쭉 보시다시피 12월부터 큰 박스장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저점 라인 여기 하나, 두 개 중요한 저점 라인을 깨면서 매도 포지션 쪽으로 조금 가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일단 박스장 형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가 테이퍼링 조기 종료, 금리 인상, 그리고 대차 대조표 축소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큰 하락을 보였었다라고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주봉의 흐름을 일단 다시 한번 보면, 주봉상 21선을 계속해서 지탱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 여기 보시면 주봉이 21선을 완전히 넘어서는, 그러니까 하락하는 이런 모습의 패턴을 보이실 겁니다. 보고 계시고요. 자, 21선을 터치했는데 21선 위에서 가격 형성이 안 되고 21선 밑에서 지금 한 주, 2주, 3주 동안 지금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일단은 기존의 패턴, 기존에 우리가 나스닥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보여줬던 기존의 패턴을 지금 깨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역으로 말씀드리는 뭐냐? 자, 어떤 눌림이 지금 매도 포지션에 대한 어떤 눌림이 지금 오고 있는 그런 방향성을 보이고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플러스 이제는 매도 쪽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이런 또 다른 기회의 장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수 포지션을 계속 형성을 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이제 제가
몇 달 전에, 몇 주 전에 설명을 드린 고가놀이라는 게 있죠. 고가를 치고 눌림을 크게 주고 고가를 치고 눌림을 크게 주면서 굉장히 매매를 조금 어렵게 하는 이런 현상들이 보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패턴들 나스닥이 21선을 타고 가면서 상승의 이런 패턴들을 지금 다 깨고 있다. 3주 동안. 그래서 매도 포지션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일단 그런 장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면 제가 기술적 분석을 이번 주부터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시면서 매도 포지션, 매수 포지션 두 개 다 염두에 두시고 자 이제는 매도 포지션으로도 길게 가실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나올 겁니다. 분명히 그 노란톡에 제가 올려드리는 기술적 분석 차트 보시면서 같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매수 쪽으로 올 한 해 매수 쪽으로 21선을 쭉 타고 가면서 상승의 흐름을 보였지만 지금 3주간 이 패턴이 깨졌기 때문에 매도 포지션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될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내 선물 일단 볼게요. 네. 국내 선물도 지금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흐름은 뭐 매수든지 매도 포지션이든지 네. 들어가기만 하면 일단 1포인트 이상 나오는 그런 좋은 흐름을 오늘도 보였고 계속적으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상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지 않죠. 여기 제가 PPT를 좀 볼까요? PPT를 좀 보면 자 10월 달부터 박스장이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380포인트에서 400포인트를 넘지 않는 이상은 장기 포지션을 보시기 굉장히 힘들다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렸죠. 월물이 지금 바뀐 상태에서 1월 말이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장기 포지션을 보기에는 지금 한 달 반 정도? 한 달 반 정도의 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장기 포지션을 보시기에는 굉장히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대신 단기 포지션을 보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갭하락, 그리고 갭상승과 갭하락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포지션을 오버나잇을 하지 않는 이상은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포지션 싸움은 할 수가 없다. 단 대신 우리가 8시부터 9시 해외 선물이 지금 8시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아침 8시요. 해외 선물 아침 8시부터 9시까지의 전날 새벽에 나스닥의 흐름 플러스 8시부터 9시까지의 이런 나스닥의 흐름을 보고 여러분들이 오버나잇을 굳이 하지 않으시더라도 국내 선물에서 포지션을 잡고 수익을 올리실 수 있는 그런 매매 패턴을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분봉을 보면서요. 그래서 노란톡에 이것도 오시면 제가 기술적 분석으로 계속 올려드리기 때문에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선물은 결론적으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380포인트에서 400포인트를 넘지 않은 이상은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일단은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걸 코스피랑 조금 연결을 해보면 제가 360포인트 일단은 말씀드렸죠. 360포인트까지 내려왔을 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740포인트 일단은 눈여겨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 선물,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 국내 선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주식 하시는 분들, 제가 자리값 지금 불러드린 거 유념하셔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생을 또 한번 좀 잠깐 볼게요. 네. 자, 항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세 하락장이라고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중국 상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내일 또 말씀을 드릴 테지만 저번 주 했던 얘기를 제가 잠깐 좀 드리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획 경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중국은 자신들의 기업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는 것을 사실은 원치 않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일단 원치 않고 내부적으로도 사실은 내면적으로도 원치는 않는 것 같아요. 행태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에 상장이 된 기업들을 끌어내리거나 아니면 굉장히 규제를 심하게 해서 나스닥 상장 자체를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상장을 해도 스스로 물러나게끔 이렇게 하는 이런 정책들을
계속적으로 쓰고 있는데 이게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부터 굉장히 좀 심해졌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하는 이 데이터들을 굉장히 많이 모아서 어떤 로직을 만드는 이런 것을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는데 이 빅데이터 만드는 거를 중국 정부에서는 굉장히 조금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하죠. 개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어느 기업이 갖고 있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기업이 성장을 하고 이것으로 영업을 해서 기업이 성장을 하고 이 기업이 나스닥에 예를 들어서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 자국 내 개인의 데이터베이스를 혹시라도 미국이 뺏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노파심에 중국은 나스닥 상장을 굉장히 꺼려하는 이런 분위기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 중국의 기업들이 더 크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것들을 싫어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반면에 경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의 한계점에 지금 도달했다고 일단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옛날 60, 70, 80년대에 굉장히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경제 성장률이 높아졌지만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됐다라고 하면 경제 성장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중국이 일단은 지금 그 초입 단계에 오르지 않았는가라고 일단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중국은 계속적으로 오늘도 앵커님께서 뉴스로 말씀드렸지만 대출금리 인하라든가 지준율 인하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지금 쓰고 있죠. 거의 일주일에 한두 개 정도는 계속 쏟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PPT 잠깐 보시면 네. 자, 2021년 6월 달부터 사실 2월 달부터 돌려봐도 되는데요. 6월 달부터 그냥 돌려봐도 충분합니다. 주황색 추세선을 보시면 자, 이 라인을 지금 넘지 못하면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인 대추세 하락장의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이슈들, 어떠한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여기 보이시죠? 어떠한 이슈나 어떠한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는 항상 이평선이나 이런 추세선을 깨지 못하고 다시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방금 자막에도 나갔다시피 GDP가 4% 정도 경제성장률 GDP 4%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게 중국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홍콩 항생장도 굉장히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큰 추세선을 지금 넘지 못하는 이상은 지속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오더라도 지속적인 하락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일단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변수는 한 가지가 있죠. 중국에서 지금 일주일에 1개 내지 2개 우리 재정정책, 돈을 푸는 재정정책을 계속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게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 미래적으로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 자, 요 키포인트만 일단은 잡으시면 되고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큰 추세선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개인 차트 갖고 계시면 일봉상 항생 일봉상 2021년 6월 26일부터 지금까지 일봉상 고점 추세선을 딱 이어 보시면 저하고 똑같은 추세선을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이 추세선을 넘는지 안 넘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계속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항생 여기까지고요. 네. 항생 선물 주봉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주봉도 한번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주봉 같은 경우에 아까 일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6월 26일부터의 추세선을 그어서 이 위로 넘는지 안 넘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항생 주봉을 한번 좀 보면 주봉 같은 경우에도 작년 10월부터 하나의 패턴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생 주봉을 보시면 제가 동그라미를 4개를 쳤는데요. 앞에 것은 이 주봉상 큰 횡보를 나타내는 이런 시그널이고요. 자, 중요한 거는 3개입니다. 1, 2, 3, 3개거든요. 자, 항상 21선을 맞고 대추세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추세가 하락인데 기술적 반등에서는 항상 주봉상 21선을 맞고 다시 하락을 하는
21선을 맞고 다시 하락을 하고 21선을 맞고 다시 하락을 하고 이번에도 21선을 지금 맞았는데 이게 어떻게 하락을 할지 아니면 상승의 반전이 될지 일단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개인 차트 갖고 계시면 쉽습니다. 5일선과 21선만 두 개입니다. 5일선과 21선만 여러분들이 세팅을 하시고 주봉을 돌려보시면 저랑 똑같은 이런 패턴의 차트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골드 한번 일단 또 봐드릴게요. 지수는 네. 여기까지 하고 오늘 휴일이죠. 예, 뉴욕장이 휴장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해외 선물은 새벽까지 하지만 뉴욕장 휴장이기 때문에 골드 5일까지 제가 다이렉트로 좀 시간이 허락하면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좋습니다. 네. 자, 골드는요, 사실은 별게 없습니다. 골드는 이게 일봉을 제가 갖고 온 건데요. 일봉 보세요. 어디에서 어떻게 진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골드는 제가 아까 이번 주 지표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 주 지표 말씀드리면서 건축 승인 건수 수요일 날 있고요. 목요일 날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하고 필라델피아 연은 지수가 있습니다. 요거 두 개를 굉장히 자세하게 꼼꼼히 체크를 해 보시면 꼼꼼하게 체크를 해 보셔서 단기적인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골드는 사실은 제가 1년 내내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께 단기적인 대응을 하라고 계속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쭉 보시면 일봉상도 그렇고요. 주봉 한번 볼까요? 골드 주봉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골드 주봉을 봐도 골드 주봉을 보셔도 박스장을 형성하면서 어떻게 큰 패턴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골드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목요일과 금요일을 노리셔서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이런 전략을 구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일을 일단 좀 볼게요. 자, 5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자, 일단 일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 84달러까지 일단 84달러 좀 넘었죠, 오늘. 84달러 좀 넘었는데, 자, 일봉상 보시다시피 큰 추세, 큰 흐름의 매수 추세를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차트를 조금 보실 줄 아신 분들은 쌍봉과 쓰리봉의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쌍봉과 쓰리봉의 개념. 자, 이거는 일단은 쌍봉의 개념으로 이거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왜냐면 쌍봉 다음에는 여러분 뭐죠? 큰 하락이 오죠. 기술적으로 쌍봉 다음에는 큰 하락이 왔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 쌍봉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게 지금 84달러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84달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서 전저점이 이따가 뭐 실시간 차트를 봐야 되겠지만, 전고점입니다. 전고점이 이따가 실시간 차트를 보아야 되겠지만 한 70틱 정도, 70틱 정도 남아있는 지금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실시간으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그래서 이걸 일단은 쓰리봉이라고 친다라고 하면 쓰리봉 후가 굉장히 좀 중요하죠. 쓰리봉 후에는 기술적으로 이 저점 한 62달러 정도 되죠. 62달러를 크게 하회하는 그런 하락장이 펼쳐질 수 있는 기술적 분석의 패턴 한 가지.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쓰리봉 후에는 정고점을 돌파해서 더 크게 날아가는 이런 패턴 두 가지가 일단은 있습니다. 지금 지정학적으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우면서 지금 유가가 굉장히 많이 좀 급등을 했어요. 예. 물론 그게 무조건 전부 다 이 두 나라 관계 때문이다라고는 결론을 지을 수 없지만 지금 나스닥이 굉장히 큰 박스장을 형성하면서 매도 포지션으로 밑으로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한 2주 동안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일이 이만큼 올랐다라는 것은 일단 지금은요, 나스닥과 조금 따로 놓고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오일이 이만큼 일단 올랐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봉상 지금 쓰리봉을 찍고 있기 때문에 제 예상으로는 어떤 뉴스가 한 번 더 나오겠죠. 횡보를 조금 치면서 어떤 뉴스가 더 나오면서 85.41달러 전고점을 상회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일단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단 한 가지, 이것도 5일도 수요일마다 재고지표가 있기 때문에 재고지표 후에 포지션을 여러분들이 정하셔서 매매를 하시는
그런 매매법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일단 보이고요. 오일을 주봉을 한번 좀 볼게요. 네. 예, 오일 주봉 보시면 자, 주봉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딱 쌍봉입니다. 그렇죠? 주봉 쌍봉을 일단 그리고 있고 자, 주봉 쌍봉을 그렸을 때 큰 하락이 다시 나올 것인가 아니면 일봉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쓰리봉 있죠? 쓰리봉이 나오면서 전고점을 뚫고 더 큰 상승을 갈 것인지 여러분들이 지금 월요일입니다. 화요일, 수요일 이틀 동안 노란 톡방에서 제가 기술적 분석 올려드릴 테니까 유념하셔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번 주장 분석 여기까지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시장 복귀에 이어서 또 이번 주 시장 또 주요 상품 흐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노란톡을 보니까 또 오일과 관련해서 궁금증들이 몇 개 또 보내주셨네요. 먼저 지병수님께서 보내주신 궁금증부터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스터님. 요즘 오일을 보고 있는데 오일이 100달러를 넘길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실까요? 하고 질문 주셨거든요. 네네. 마스터님 어떻게 보세요? 제가 그 어떤 상징적인 네. 가격대를 가려면 정말 상징적인 뉴스나 이슈가 있어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근데 90달러라든지 100달러는 저한테도 제가 이제 리딩을 제가 방송을 함에도 불구하고 네.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가격대라고 보여지고요. 네. 근데 자, 한국은행도 이 단기적으로 100달러 갈 수 있어 보인다라는 전망 내놓긴 했더라고요. 네네. 그 세계 유수의 은행들이 예. 작년에 10월 달부터 12월 달에 100달러를 찍을 것이다라고 일단은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일단 또 꼬랑지를 내렸죠. 네. 자, 저희가 항상 이제 이거는 기술적이나 기본적 분석은 아닌데 예.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어떤 이슈가 터지고 나서 차트상으로 혹은 어떤 가격대 어떤 이슈가 터지고 나서 아, 이래서 이랬구나라고 그 후에 어떤 기사를 통해서 어떤 이슈를 통해서 핑계거리를 찾는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예.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만약에 이게 100달러를 간다라고 하면 지금 이슈는 아마 그게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진짜 싸우는 것. 진짜 싸우면 유가가 지금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적으로 지금 반년 이상을 오일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을 계속적으로 따라다니면서 가격 형성이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방송상에서도 제가 계속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일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을 보고 매매를 하시면 그렇게 나스닥을 보고 매매를 하시면 포지션을 정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이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오일이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것은 지정학적 리스크 요것 때문에 일단은 오르고 있다라고 제가 보이고요. 방금 전에도 기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일단 일봉상으로 쓰리봉이다. 쓰리봉이 가장 중요하다. 쓰리봉 다음에는 기술적으로 전고점을 뚫고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네. 자, 제가 어떤 이슈나 어떤 뉴스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자, 지병수 님도 100달러라고 일단은 못 박아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두 나라가 진짜 지금 상황에서는요. 두 나라가 싸운다면 일단은 90달러는 무조건 터치를 한다. 예. 일단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네. 100달러 가기 전에 90달러를 터치를 해야 되는데 어. 90달러도 굉장히 상징적인 네. 가격대니까. 지금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또 군사적인 충돌에 대해서 또 유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와 관련된 질문도 들어와 있습니다. 네. 살펴보면 박준배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면 오일에는 얼만큼 영향을 줄지 그리고 또 러시아가 의도적으로 군사적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궁금하신 것 같거든요. 그 러시아가 군사적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는 사실은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기 네, 굉장히 조금 푸틴 곤란한 질문이고 아시겠죠? 네. 곤란한 질문이고 네. 자, 만약에 군사적 충돌을 진짜로 한다. 뭐 이런 거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의 비율을 좀 들자라고 하면 전면전이 있고 국지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전면전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진짜 아까 우리 말씀 주신 대로 아까 질문하신 대로 100달러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일단 보이고요.
국지적으로라도 일단 붙는다라고 하면 지금 패턴상으로는 90달러는 찍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포지션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이렇게 또 오일에 대해서 궁금증 해결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궁금증 있으시면은 계속해서 노란톡으로 또 접수받고 있으니까요. 질문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답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샵 0082번으로 신세계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실 때 입장 코드는 1717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또 오후 11시 25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원래라면은 이제 잠시 후에 또 뉴욕 증시가 개장하는 시간인데, 이쯤 해서 먼저 주요 상품 시세 좀 살펴보고 오면 좋을 것 같은데, 주요 상품 지금 현재 좀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시세 보고 오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오일은 83.3달러 선 부근에서 보합권 보이고 있고요. 또 골드는 1819달러 선에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스닥은 15,597포인트 선 부근이고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로 FX는 1.141달러 선에서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거래량이 매우 좀 죽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추에 계속해서 좀 시세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계속해서 또 주요 상품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나스닥 먼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나스닥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좀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 보면 좋을지 마스터님께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역시나 관망 들어주셨네요. 네, 오늘은 일단 무조건 관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자, 잠깐 차트 보면. 자, 일단은 밑으로 조금 3분봉입니다. 3분봉에서 밑으로 조금 꺾인 모습을 일단은 좀 보이고 있는데요. 네. 어차피 오늘은 거래량이 그렇게 터지지 않는 날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면 민망하겠죠? 지금 23시 27분인데 예. 30분 정도에는 일단 우리가 뉴욕 증시가 개장을 안 하더라도 30분 정도에는 살짝 거래량이 조금 터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는 있는데요. 여러분 거기에는 절대로 속지 마시고 일단 오늘은 그냥 무조건 관망을 하시는 이런 포지션을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거래를 한두 번 내지 안 하시는 게 일단은 맞을 거라고 보고요. 제가 아까 나스닥 잠깐 짚어드렸는데, 자, 여기입니다. 제가 포인트 하나 좀 짚어드릴게요. 15,567포인트, 일봉상 요 자리거든요. 일봉상 그물대입니다. 15,567포인트 이 선에서 매수와 매도가 단기적으로 일단은 갈릴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메모해 두셨다가 이쯤 오면 매수나 매도 포지션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스닥 여기까지입니다. 네, 무대응도 어떻게 보면 또 대응 전략이라고 볼 수 있죠. 오늘은 좀 관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일은 현재 구간에서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 보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일은 매수 들어두셨네요. 네, 오일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좀 잠깐 볼게요. 네. 자, 오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오늘도 예. 거래량이 별로 없습니다. 예. 오일도 거래량 별로 없을 건데 제가 매수를 든 이유는 뭐냐면 네. 스윙 전략을 일단 조금 쓰셔도 될 만한 그런 포지션이 일단은 나옵니다. 84포인트를 일단 넘는 선에서 84포인트를 넘고 84포인트를 일단은 지지하는 선에서 우리가 매수 포인트를 일단은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왜 굳이 84포인트 위에서 매수 포인트를 지정해 드렸는지는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오늘 조금 사인을 드린 게 있고요. 일단 오일을 지금 매도를 보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매매법이죠. 오일은 지금 매수세가 굉장히 좀 강하고 지금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위로 더 올라갈 확률이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봉상 쌍봉이고 일봉상 쓰리봉이기 때문에 이 85포인트, 85달러죠. 85달러에서 어떠한 흐름을 나타내는지 맞고 그냥 그대로 떨어질지 아니면 85달러를 지지하고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일지 혹은 85달러 선에서 박스와 횡보를 치면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위로 올라갈지 밑으로 내려갈지 포지션을 정할지 자, 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자, 그 시나리오 중에서도 가장 확률이 높은 거라고 하면 85달러 선을 그냥 그대로 뚫고 가는 것. 두 번째는 85달러 선에서 횡보 치면서 위로 가는 것. 이 두 가지거든요. 사실상 이게 85달러를 맞고 내려온다라고 해도 지금 매수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좀 차트를 보시면 네. 자, 이날이죠. 이날이 12월 2일이네요. 12월 2일부터 매수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매수세가 굉장히 강할 때 매도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여러분? 굉장히 짧게 보시라고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왜? 매수의 힘이 굉장히 센데 매도로 내리꽂는다라는 것은 거의 뭐 10번, 20번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그런 확률이기 때문에 매도는 짧게 대신 매수로는 지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스윙이나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일단 매수 방향을 보시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최소한 2, 3일 정도 보유를 하시면서 스윙 전략을 구사하시는 분들은 스윙 전략으로 매수 포지션을 보시라고 제가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오일 여기까지입니다. 네, 5일 살펴봤습니다.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로 또 달하면서 또 이 이슈가 있기 때문에 5일에 대해서는 매수 전략 세워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지금 5일을 살펴봤는데 천연가스도 최근에 또 급등세 보여줬었고요. 또 구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원자재 부분에서 또 큰 급등, 급락 이런 부분 크게 움직이는 변동성이 큰 시장세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원자재 시장에 대해서 좀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계속적으로 포괄적으로는 네. 매수 방향을 일단 보시는 게 낫고요. 왜냐하면 인플레랑도 굉장히 좀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죠. 네. 인플레이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공급 견인 인플레이션이 임금이 제일 세고요. 그 다음에 원자재 거도 공급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좀 세기 때문에 네. 공급망이 회수가 될 때까지 원자재는 일단은 매수 방향 쪽으로 계속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뭐 월가 전문가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경제 외신 쪽에서 인플레이션이 좀 정점에 다다랐고 이제는 정점을 지나고 있다라는 또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인플레이션은 2, 3년 동안은 일단은 지속되리라는 게 예. 제 얘기는 아니고 네. 여러 가지가 있죠.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점을 지났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 예. 2, 3년 정도 더 갈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 같은 경우에는 네. 인플레이션은 지금 정점일 수 있으나 이게 계속적으로 그 유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사실은 제 개인적인 관점이고요. 이유는 뭐냐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이션은 두 가지가 있는데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을 써서 억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단기적으로 일단 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 견인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 그리고 2022년 최대의 화두는 제가 임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금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지금 계속적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가 원유 가격 상승이라든가 이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어떤 정책을 써서 잡을 수 있는 인플레이션은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 매일매일 공급망에 대한 뉴스가 터져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정점이다. 정점일 수는 있으나 자, 중요한 건 뭐죠? 정점인데 이 정점이 빠르게 꺾이느냐 이 문제죠.
빠르게 꺾이리라고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제가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시간이 걸리는 원인들이기 때문에 정점일 수는 있으나 이 정점이 유지가 되면서 우리 뭐 쉽게 얘기해서 끓는 냄비가 서서히 식듯이 그렇게 순차적으로 좀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뉴스나 레포팅을 보면 뭐 한 2, 3년 정도 더 지속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뉴스들도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한 표를 좀 던지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또 원자재 상품군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응 전략에 대한 뷰를 또 봐주셨고요. 그리고 또 실시간으로 또 노란톡 지금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노란톡 질문 하나 해결을 해드리고 방송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좀 집어도 될까요? 네, 짚어주시죠. 네네네. 어떤 스탕리치님께서 네. 최근 우리 장이 유독 많이 빠지는데 예. LG 엔솔이죠. 청약 때문에 그러는지 디커플링 모습을 보이는 건가요?라고. 네. 일단 주식 관련 제가 다뤄드리려고 했던 질문도 좀 그렇습니까? 비슷하게 이제 좀 한국장이라든지 시장 대응하기가 참 어렵다.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다뤄드리려고 했었거든요. 좀 맥락이 비슷한 것 같네요. 지금은 일단 좀 거시적으로 크게 보셔야 됩니다. 네.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스탕리치님 그 주식 전문가님한테 일단 디테일하게 좀 여쭤보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제가 조금 짚어드릴게요. 예. 지금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일단은 위축이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지금 위축이 돼 있죠. 미국 시장도 위축이 돼 있고 중국 시장도 위축이 돼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원인은 금리 인상이죠. 금리 인상. 네네,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이게 사실은 제가 주말 특강에서 몇 번 일단 설명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예. 자, 일단은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 그리고 중국 시장을 좀 따로 놓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 미국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이 화두가 되고 지금 재정 축소 정책을 긴축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자, 두 번째,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의 경제가 지금 굉장히 조금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최대 수혜국인 우리나라도 중국을 따라서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대외적인 시각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대내적인 시각을 제가 조금 한 말씀 드리자라고 하면 한은에서 지금 금리 올렸죠. 예. 어저께인가요? 한은에서 금리 올렸습니다. 네, 1.5%까지 올렸는데 한은 총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게 끝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우리나라 부동산하고 주식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끄집어내야 될 것 같은데 연끌을 하고 빚을 내시고 조금 많이 무리하게 이런 자산을 형성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 얘기를 하려면 또 버블이라는 개념이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자산 버블이 굉장히 많이 형성된 시점에서 금리 인상은요,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돈을 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 돈을 쓸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내 시장이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다라는 이 내부적인 요인,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미국의 요인, 중국의 요인으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투자 시장이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상태다.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인가? 사실은 금리 인상을 하면서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해칭 수단으로 만약에 뭐 주식이나 어디에 투자를 하셨다라고 하면 해칭 수단으로 뭔가를 마련하시는 이런 전략을 쓰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해칭 수단으로 주식에 대한 해칭 수단을 쓰신다라고 하면 뭐 해외 선물이나 국내 선물이 가장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하시면서 기회는 또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한번 저랑 같이 포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노란톡으로 시청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질문만 봐도 이 최근 시장이 참 어렵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 대응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또 마스터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란톡 들어오셔서 궁금한 사항들 남겨주시면은 또 꼼꼼하게 답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많은 궁금증들 해결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신세계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 주 주말에 무료 특강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성견 선생 마스터님께서는 이번 주 일요일 밤 9시 30분에 일봉 매매 기법에 대해서 알려주실 예정이고요. 또 금요일에 출연하시는 골드도치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낮 1시에 눌림목 추격 매수 공략 기법에 대해서 알려주실 예정입니다. 본 방송과 함께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보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방법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